안녕하세요. 서울 마디시원 신경과를 운영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이정곤입니다. 오늘은 신경차단술하고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차단술은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실 때 일시적으로 신경의 통증을 차단시켜 주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차단술이라서 그렇지 신경 주위에 있는 부종과 염증을 줄여주어서 치료 효과가 있는 시술이고요. 또 신경 질환이 오래되면 이게 점점 더 아픈 체질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중요한 시술입니다. 주로 이제 만성적인 신경통, 예를 들면 목이나 허리 디스크 통증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이 많고요.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도 되게 많고요. 좌골신경통, 팔다리 저림, 손목 터널 증후군, 여러 군데의 신경 질환에 의한 통증이나 저림에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특히 목이나 허리에 시술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이 시술을 하는 게 병원마다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시술 방법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신경치료도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신경치료를 예로 든다면 이 척추뼈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이 시술법을 후지 내측지 신경차단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주입하는 후관절 차단, 이런 것이 대표적이고요. 주로 이런 치료법은 허리 통증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엉치나 다리로 통증이 내려가는 저림이나 방사통, 즉 신경통에는 이런 척추 주위에 주사를 하는 것 외에도 신경 근처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데요. 신경근 차단술 혹은 경막 외 차단술,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척추 변형이 심하거나 이런 시술이 어려우신 분들은 흔히 꼬리뼈 주사라고 하는 꼬리뼈 아래쪽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미추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 치료와는 다르게 관절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주사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깨나 팔꿈치나 무릎이나 발목 같은 통증 부위가 많이 호소하시는데 증상에 따라서 초음파 검사를 해봐가지고 원인이 관절 자체 통증인 경우에는 관절 치료를 하게 되고요. 혹은 엘보우나 어깨 회전근 같이 인대나 힘줄에서 오는 질환인 경우에는 또 그에 맞추는 약물과 주사 방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식염수가 약물의 희석과 약을 퍼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신경통증 억제제가 사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이 혼합이 기본이 됩니다. 신경치료의 경우에는 효소제라는 약물이 혼합이 됩니다. 여기에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약물이 바로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입니다. 물론 과량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 스테로이드는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거나 신경이 눌리거나 부종이 있어서 방사통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죠. 또한 이외에도 비스테로이드 치료로 사용되는 약물이 대표적으로 연어나 숭어의 정소에서 채취한 DNA 성분인 PDRN이라는 약물이 있고요. 또 이외에도 합성된 콜라겐 주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은 모두 인대나 힘줄의 손상의 재생을 도와주기 위한 약물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것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의 부작용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란 약물은 우리 몸의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호르몬입니다. 이것을 인공적으로 합성해 놓은 것인데요. 이 약물은 조심해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약물보다 그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 증상이 반드시 그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그 용량과 횟수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인대나 힘줄 주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조직이 약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척추나 관절에 주사를 하게 될 때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이 약물이 몸으로 퍼지면서 혈당을 올리거나 너무 자주 시행하면 뼈가 약해지거나 부신 호르몬 기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즉, 쓸 때는 쓰되 너무 자주는 쓰지 말아야 하는데요. 과거 이 스테로이드를 한 병 다 사용하는 경우에 뼈주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용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거 6개월에 3회 이상은 같은 부위에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에는 장기 투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고용량의 주사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본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약 10분의 1 정도의 용량으로만 필요한 경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량을 줄이면 부작용이 적고 6개월에 3회보다 많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해도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 마디시원신경과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매우 적은 용량으로 사용한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 또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스테로이드를 무작정 다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분의 1의 저용량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를 원치 않는 분들 혹은 심한 골다공증이나 심한 당뇨 때문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체 약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 중에 잘 말씀해 주시면 환자 개개인의 맞춤 약물을 처방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마디신경과 이정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